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파트너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8월 반등, 이 부분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조금 성에 차지 않는 지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실망스러운 승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지수 자체는 좀 부진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시장 양호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떠셨습니까? 8월 첫 주 그리고 2주 시작하는 이 주 초에서 수익 이런 부분들 좀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한데요. 자, 오늘 강의 끝까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4월 마지막 주서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한 2달여간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8월 반등장에서 좋은 결과를 또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지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또 만들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주식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7월 마지막 주까지는 변동성 확대 지속 이런 표현을 써왔는데요. 이제 8월 첫 주로 들어서면서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좀 수정을 했죠. 그리고 8월 첫 주 굉장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강한 반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손실을 많이 좀 축소시켜주는 반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손실 종목을 그냥 방치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만히 방치를 하시게 되면 손실을 좀 줄어드는, 손실이 축소되는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반등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을 상쇄시키시고 수익으로 전환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하는지 또 종목 대응을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하락 조정 추세대를 그리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8월 4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조정, 반등, 조정. 근데 이 조정을 줄 때 이 앞선 조정의 저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바뀌게 돼요. 저항, 그리고 다시 조정. 반등 줄 때 이 저항이 다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다시 조정 줄 때 여기는 또 지켜줬어야 되는데 반등 주고 밀어버리면서 저항으로 또 바뀌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 현재 8월 코스피 지수는 8월 첫 주 그리고 둘째 주로 넘어오면서 7월 31일 반등을 주었지만 이 저항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자체를 이제 잘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이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 주도를 했었던, 하락을 주도시켰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삼성전기, SK스퀘어 이런 일부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7월 31일 이 급 반등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또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좀 좁은 박스권 안에 갇혀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다른 섹터에서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는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주주분들께서는 좀 답답함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흐름을 파악하고 어느 쪽으로 매수 관심을 주셔야 되고 어느 쪽에서는 저항을 파악한 이후에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이제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이 대응을 유연하게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기대 이상의 보상의 시간을 또 맞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차분하게 좀 풀어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유연한 대응인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항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항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매일 아침 공개 방송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여기서 차익 매도가 좀 진행이 된다라면 삼성전자 쪽으로 또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게 오늘 시장 상황에서 또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마지막 정규장 마감할 무렵에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또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또 상승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시장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정보, 중요한 정보, 해석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매일 아침 공개 방송에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는요.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코스닥이 과매도에 빠져 있습니다. 과매도 신호가 풀리는 순간 기술적 반등, 그 기술적 반등 굉장히 기회, 보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죠. 지금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최저 630.99 7월 27일 날 기록한 이후에 이게 마지막 주죠. 7월 마지막 주 30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최저 포인트 기록한 것은. 그리고 8월 첫 주, 지금 현재 2주, 이 시가 부분에서 23.3% 지금 상승을 해 있습니다.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닥 시장이 물론 개별주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만 지금 계좌 내에 포트폴리오 안에 코스닥 종목들 최소한 이 정도는 위로 회복을 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죠? 이제 여기서 좀 약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약하지? 이제 그런 종목들은 추세가 좀 좋지 못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종목,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 이 구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 구별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에 조금씩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 기준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오셔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23.3% 상승을 했지만 다음 코스닥 150. 코스닥 시장을 움직이는 것도 역시 이제 코스닥 150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은 섹터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그리고 또 전기전자 이런 부분들 2차 전지도 들어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들어있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여줘야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왔잖아요. 보시면 코스닥 150 지수는요. 28.3%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합보다 5% 이상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전에 40.7% 하락을 했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6월 고가 대비해서 40.7% 하락. 그리고 8월 2주 동안 28.3% 상승. 최저 포인트에서 아래 꼬리 달고 반등, 조정 추세를 벗어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들도 이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이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지 못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차이를 구분하셔서 조정 추세를 벗어내지 못한 종목들은 약한 종목일 수 있고요. 또 후발주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잘 구별을 하셔서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을 수정하셔야지 그 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시장에 맡겨 놓으시면 절대로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저는 마켓이너 우승자, 여승재 파트너는 시장 대응과 종목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28일이었습니다. 28일.
신대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시장 리스크 역사적인 변동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어요. 엔비디아 순환금융 리스크. 근데 이 내용이 너무나 어려웠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장전 시황을 올려드리면서 이 엔비디아가 또 5천억 달러 규모의 월가의 금융권들과 함께 AI 인프라 금융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지난 간밤에 엔비디아의 하락 영향으로 작용을 했기도 하고 나스닥 지수, 반도체 지수 좀 부진하게 마감을 했었죠. 근데 이전 같았으면 7월 달 같았으면 그 이 순환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오늘 다시 또 전해졌 변수죠. 시장 급락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 어땠나요?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또 좋은 또 모습을 어제 오늘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었어요. 시장이 바뀐 만큼 투자 전략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시작이다. 자, 이 리스크 역사적인 변동성이 제공되고 있지만 저는 코스닥 과매도 신호가 발생됐고 이 과매도 신호가 풀리는 시기에는 분명히 기회가 제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시작이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공포심에 위축되지 마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제 2022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은 바뀌어 있죠. 2022년 당시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지금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똑같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노이즈로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또 간밤에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역 그 협상이 또 불투명해지면서 WTI 유가 기준으로 80달러 아래에 있던 유가가 80달러 위로 다시 재차 올라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발목을 잡는 변수로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맞춰서 눈높이를 좀 낮춰잡고 목표 주가도 좀 낮춰잡고 이런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무엇보다 이제 과매도 신호가 풀리고 지금은 진바닥은 아니에요. 진바닥 아니고 지금 기술적인 반등 가바닥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진바닥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이후에 7월 마지막 주 저기가 바로 진바닥이었구나.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 저희가 정말 바닥이었구나 이제 확인이 되는 거지. 지금 아직까지는 7월 마지막 주가 정말 바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 과정을 확인을 해 가셔야 되고 그 확인을 해 가는 과정에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좀 보시면은요. 코스피 반등 최우선 매수.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이것도 제가 마켓디너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신대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7월 29일이었습니다. 7월 29일이면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걸린 날이에요. 이틀 연속 28일, 29일. 그 엄청난 변동성에서 확인할 거 확인하고 정말 체크할 거 다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링한 이후에 1시 30분 시간까지 정확하게 1시 30분 이후로 시장이 이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29일 날 드린 거예요. 29일 날 드렸고 그 가격이 20만 9천 원 가격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7월에 최저가 18만 9,200원. 1시 30분. 이 기록한 가격.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이죠. 7월 30일 20만 9천 원. 제 이동평균선에 회복을 하는 가격. 20만 9천 원. 이 가격에서 저는 주저없이 제 기준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31일 날 급등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예언자가 아니에요. 제 기준에 부합했을 때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상승을 하는 것은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할 뿐이에요. 그 대응에
신뢰도가 높을 뿐이지 저는 예상을 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급등할 겁니다라는 소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날 27.8%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저는 24만 원 가격 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은 안 좋다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급등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면은 분명하지만 24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은 결코 유리한 가격이 아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제가 공개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려요. 삼성전자 24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다. 1번. 유리하지 않다. 24만 원 밑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다. 2번. 어떤 게 유리한 가격이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 유리한 가격이겠죠.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지나기 전에, 오르기 전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저는 이 변곡 가격, 상승의 변곡 가격이 지켜지면 이 23만 원서부터 22만 원 가격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또 증명이 되는 거죠. 증명.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8월 11일 제가 장 마감 이렇게 이제 나눠서 기록을 한 건데 앞서 보여드린 것은 11시 15분이에요. 오늘 11일 11시 15분 오전이죠. 24만 원 가격에서 저항받고 한 번에 넘어가지를 못해요.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하고 오후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24만 원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죠. 그 24만 원 위로는 또 저항이 있거든요. 저항. 이 하락의 변곡, 데드크로스 난 자리. 이런 가격은 저항이에요. 저항. 7월 31일 그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신 분들 섣부르게 그런 분들은 손실인 구간이잖아요. 저항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밑에서 매수를 하셨어야죠. 이 가격. 그러면 오늘 장중에 전일 정규장 종가대회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서 저가 매수하셨으면 5% 이상의 수익을 보셨을 수 있겠죠. 이게 마켓이노 우승한 파트너의 종목 대응이고 기준 가격을 잡는 방법입니다. 상승 레이더 시스템에 근거한 기준이 원칙이 뚜렷하게 잡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삼성전자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같은 원칙과 같은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모든 종목. 매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 더 여러 종목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다 투자 힌트가 저장해져 있고요. 일시적인 종목들이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관심을 주셔야 하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왔는데요. 제가 매일 오전 아침 8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주요 종목들 가격 흐름, 기준, 대응하는 기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도록 하겠는데요. TV
제가 이제 이데일리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극심한 변동성을 이겨내는 기준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파이넴텍이라는 종목을 27일 날 마켓디너에서 히든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28일, 29일 시장 엄청나게 안 좋았죠. 폭락장이었죠. 폭락장.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매도 사이드카, 역사의 기록이 되는 엄청난 변동성 장세였습니다. 그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이겼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버텼다, 잘 버텼다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은데 제가 파이넴텍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 상황을, 시장의 종목들을 보시면 6월의 저점, 7월의 저점을 이탈시킨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파이넴텍은 그 저점을 지켜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8, 전작 G7에 대한 흥행을 이어가면서 전작에 대한 흥행을 뛰어넘는 결과 이런 부분들을 보여진다라면 좋은 주가 흐름이 기대되어집니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공부방에 다 들어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증명이 됐고,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도 이제 신호가 이렇게 이쁘게 잡힌 것이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야, 화면 보시면은 그 기준이라는 저점을 지키고 못 지키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저점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바닥을 확인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파이넴텍 보시면 6월 말 7월 초 최저 가격이 5,610원입니다. 5,610원이고 제가 보는 상승의 변곡, 외바닥 반등, 이중바닥, 상승의 변곡, 이 가격이 6,000원 가격이란 말이에요. 6,000원 가격. 그리고 제가 마켓디너에서 말씀드리는 가격대가 이제 6,500원에서 6,400원. 요 가격대였습니다. 요 가격대. 여기에서 반등 주면서 변곡이 만들어지게 되죠. 지킬 곳을 지켰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상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켜야 할 곳을 지키지 못하면 추세가 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100%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100%는. 한 50%, 60, 70% 확인을 하고 매수 진행을 하고 그게 만약에 시장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주식의 100%는 없잖아요. 그거 만약에 지지를 받아야 돼.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가격을 이탈시키게 되면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리스크 관리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시니까는 손실이 커지는 거죠.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 기준만. 제가 마켓위너에서 272% 수익, 누적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요. 손실을 길게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손실을 바로바로 잘라서 내버리고 현금을 확보하고 더 좋은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했을 때 그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6,000원. 물론 시장 영향 받아서 7월 29일 날 최저가 5,700원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6,000원을 이탈시키지 않았어요. 종가 기준. 장중에 6,000원을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종가로 볼 것이냐. 그것 또한 중요하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했는데 손절했는데 그게 장중 최저 가격이고 오후 되니까 다시 올라와 있거나 내일 보니까 다시 올라와 있는 거 보시면 굉장히 속상하시잖아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변동성이 크니까 장중보다는 종가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야. 그럼 그 안정적인 흐름에서 장중에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가격을 이탈시킨다? 그거는 잘라야죠. 장중에라도.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연한 대응이라는 거죠. 그게 유연한 대응. 그 부분이 유효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고가 기준으로는 49.2% 상승을 했고 오늘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을 했고 조정받아 내려오면 재매수 가능하다라는 종목이에요. 파이넴텍. 재매수 가능한 종목이니까 조정받을 때
지지 가격을 또 확인하고 재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8월 3일 주투의 사마 알루미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8월 2일 일요일 날 제가 매일 아침에도 공개 방송하지만 가끔 일요일 오후 저녁 9시에도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그 공개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미국에서 중국 견제를 하면서 중국의 43곳의 기업들 제재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안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8월 3일 월요일 아침 공개 방송에서도 사마알루미늄을 설명을 드렸고요. 바닥은 굉장한 바닥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사마알루미늄이 보시면 고가를 기록했던 때는 5월 달이었어요. 5월 달 9만 원, 9만 원까지 갔다가 이 가격이 이제 이 바닥까지 내려온 거예요. 엄청나게 조정 크게 받았죠. 그리고 8월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월요일 시가 매수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 이 가격이 47,000원이에요. 47,000원부터 지금 이제 9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아직도 매도 신호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좀 사마 알루미늄 또 보실 필요도 있겠고요. 조정 시 또 매수가 가능합니다. 배터리용 알루미늄 박 관련된 기업이고요. 지금 공장 가동률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이 분봉 차트 보시면 제가 이 신대가 방송 강의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 제 평균 가격 위로 올라타는 시점, 그리고 그 가격을 지켜주는 가격, 이런 가격 구간이 매수 타이밍이다, 매수 타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정확했습니다. 8월 3일 이 가격은 이제 좋은 가격이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또 입증이 되는 차트가 되겠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8월 4일 주투에서 내일장 시그널 종목으로 제가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제약바이오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기술 수출하고 신약 개발하고 임상시험하고 그거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제약바이오에서 투자 의견, 매수 의견 드릴 수 있는 곳은 바이오 시밀러 쪽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에피스 홀딩스가 되겠죠. 이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는 주식 초보 투자자분들도 투자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주투의 시그널 종목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거는 7월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 수출 이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드리면서 셀트리온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격이 18만 원 기준으로 해서 18만 2천 원 가격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신호가 발생이 됐죠. 그러니까 이 신호를 기준으로 투자 트레이딩 하실 수 있고, 저는 이 신호를 설계한 본인이기 때문에 이 신호가 어떤 조건에서 발생이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죠. 그 흐름을 먼저 선점해서 포착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 도달했어요. 목표가 도달했고 오늘까지 해서 16.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도 이 20만 원이 목표가였거든요. 목표가였고 이 가격에서 분할로 일부 익절 수익 실현 하시고 남은 물량은 또 가지고 가시고, 이 저항 가격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디까지 이제 또 열려 있다. 이런 부분들 알아가시면 훨씬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셀트리온 또 관심 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조정 시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이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린 가격이 있어요. 18만 5천 원, 18만 2천 원, 18만 원까지. 그 가격 보시면 바로 이 올라타는 가격, 지지를 받는 가격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 확인. 그 이후에 또 올라가는 모습, 목표가 도달. 그러니까 이 올라타서 올라가는 이 아주 단순 명료한 반복
가능한 수익 구조만 이해를 하신다라면 종목 대응하는데 남들보다 50보는 앞서서 대응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어떻게 대응을 했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또 따라오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은 더 이제 중요하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저는 올라갔을 때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긍정적인 섹터 종목들이 올라간 이후에 조정받았을 때 좋은 가격 구간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지금부터 꼭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하반기 전략입니다. 하반기 전략. 2026년 하반기 전략. 순환매 기다림이에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계속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반등 나온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다니다 보면 지쳐요. 정말 지칩니다. 그리고 기다림. 현금을 일정 부분 가지시고 눌림, 반등, 기다림. 이 부분이 수익을 따라오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켓 위너에서 그 8월 첫 주, 8월 1주 월화수목금 상승, 순환매 돌았던 테마를 정리를 했어요. 제가 직접 분석을 한 겁니다. 제가 직접 분석을 해서 표를 만든 건데 자, 보시면 8월 3일 월화수목금 해서 월요일 로봇, AI, 바이오, 광통신, 반도체, 기판 쭉 중심 강세주 정리를 했어요. 여기 2차 전지가 금요일에 나오죠. 호재가 있었습니다. 호재가 있었고 2차 전지가 금요일에 나왔고 광통신 중복이 되고요. 그 부분 순환매 특징을 또 정리를 해드렸어요. 성장주 중심 광범위한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부분이요. 이전과 달라진 것은 쏠림,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이 이제는 완화되어졌다라는 거죠. 광범위한 반등의 시작. 그리고 전일 강세 테마 연속성이 유지되더라. 그리고 이게 또 중요했어요. 기술주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확산이 되어지더라. 이제 시장은 과매도에 빠진 종목들을 찾기 시작했다.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어닝 시즌 마무리 국면이지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빠진 종목들 많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 종목들 위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제가 실제로 마켓 디너에서 2분기 실적 예정인 종목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였고 실적 발표 나오면서 좋은 주가 흐름 보였단 말이에요. 오늘 NC 또 상승하는 모습 보였죠. 실적이 좋은 종목, 좋아도 못 가는 종목이 있었어요. 좋아도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못 간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제 기준 상승 레이더 시스템에 들어오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은 실적도 좋게 나왔고 그 실적에 좋은 부응하는 주가 흐름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 에너지 소재 경기 민감주 위주로 순환 모습이 보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순환매 섹터 돌고 도를 거예요. 순환매 돌고 돌 텐데 따라다니면 되겠냐는 거죠. 오늘 우주항공 쪽으로는 또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 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테마로 반등을 상승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물타기 하시면 안 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하셔야 되고, 저는 거기서 이제 금 쪽이 주투에 이제 방송 제가 하면서 공개 방송 금 쪽이 2차 전지가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 8월 4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8월 4일. 앞서 보시면 2차 전지가 올라던 게 금요일이잖아요. 저는 이때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 거죠. 미리. 순환매 이런 부분들. 근데 제가 예상을 한 게 아니고 제 신호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호. 일단 그 신호는 뭐냐? 조정 추세를 벗어내야 돼요. 조정 추세. 그 2차 전지 제가 6월 달에도 타이거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가격, 이 지지를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지지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지키지 못했잖아요. 깨졌잖아요. 그럼 기다리셔야죠. 기다리고 봤더니 조정을 벗어내고 있더라. 벗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더라. 이제 그 가격이 892원이었습니다. 892원. 그 가격 2차 전지 반등 기대 구간입니다. 반등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요. 반등 나오면 1,200원에서 1,600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다. 이 구간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까지 가능하면 내 매수 평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게 이제 8월 3일입니다. 8월 3일. 8월 3일 2차 전지 말씀드렸던 가격이 이제 900원에서 860원 사이. 저는 사실 850원까지 봤어요. 850원까지 봤는데 850원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오지 않고 860원에서 올라갔습니다. 공부방에 올려드렸던 가격은 892원이에요. 8월 첫 주 시가가 903원입니다. 그 903원보다도 밑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럼 이 시가가 요 아래 꼬리에서 매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 아래 꼬리에서 매수가 됐고 36.5% 상승을 했어요. 이번 주. 1214원, 1218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저항 가격 1,200원부터 1,600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렸죠. 1,200원, 1,600원. 지금 이 저항 가격, 반등이 기대되는 구간까지 윗꼬리를 살짝 다른 거예요. 윗꼬리. 이 윗꼬리. 1,200원서부터 1,600원까지만 가도 또 30% 이상 올라갑니다. 얘는.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 안 하시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수익 내실 수 없어요. 관리가 꼭 필요하고요. 이미 저는 오늘 또 공개 방송에서 의견을 드렸어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 저항 구간, 반등 구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게 된 배경, 2차 전지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 포스코 퓨처엠에 호재가 있었지만 그 호재 이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에 또 삼성 SDI 컨퍼런스 콜하고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을 했죠. 그 부분 2차 전지 얼마나 중요해요. LG 엔솔과 삼성 SDI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 얼마나 중요합니까?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죠. 제가 그걸 다 싹 정리해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2차 전지 조정받았어요. 급등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올라왔고 지금은 또 가격 조정을 오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조정받아 내려오면 이제 고점에서 비중 조절해서 내려오면 또 지지받는 가격 확인하고 또 매수할 수 있겠죠. 그 근거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2분기 컨콜의 공통된 핵심이 있더란 말이죠. 공통된 핵심. 그 핵심이 뭐냐? EV 전기차는 회복이 아직 제한적이다. 둘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대신에 ESS가 하반기에 성장 축이 된다. 컨퍼런스 콜에서
공통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어느 한쪽만 말이 아니고 LFPG 비중 확대, 북미 현지 생산 중요하다. 비중국 공급망이 부각된다. 이 부분 공통 포인트. 핵심 해석, 중국 의존도 낮춘 LFP 밸류체인 중요하다라는 거죠. 전기차보다 ESS 실적 반영 여부가 중요하다. 그 여기 빠졌어요. 여기 빠졌는데 뭐가 빠졌느냐? 제가 일부러 뺐어요. 말로 설명드리려고.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 부분도 LG엔솔과 삼성 SDI가 공통된 의견을 보여서 중요하다. 전기차 배터리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공통된 부분을 알고 계셔야겠죠. 이게 2차 전지, 우리 국내 2차 전지에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차이점도 있겠죠. 차이점도 아셔야 돼요. 차이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은 생산 능력 확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삼성 SDI는 수익성. 북미 ESS 대규모 증설, 생산 능력 확대니까. 하지만 삼성 SDI는 북미 ESSD도 있지만은 각형, LFP, UPS, BBO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차이가 있죠? 차이.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씩 달랄 거예요. 삼성 SDI가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고 LG 엔솔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큰 방향은 비슷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 부분이 호재로 발표가 되었잖아요. 빠르게 볼게요. LFP 양극재. 괜히 LFP 양극재겠어요? 이미 컨콜에서 나왔던 얘기죠.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얘기고 공급 기간 2020년 이 부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전에 3월 달에 LNF가 삼성 SDI랑 대규모 공급 계약이 있었잖아요. 1조 6천억. 그 부분이 같이 보셔야 돼요. LNF랑 포스코 퓨처엠이랑.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나온 거고 LNF는 지난 3월에 나온 거고. 고객사 삼성 SDI. 근데 여기 국내 유력 배터리사라고 비공개를 했어요. 그럼 누굴까요? 삼성 SDI가 둘 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물량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LNF가 삼성 SDI하고 할 때는요, 이 어느 정도의 양이 될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한 6만 톤 규모의 증설을 구축하고 있다. 그 정도 언급을 했었던 것이 다거든요. 그냥 6만 톤이 다 삼성 SDI로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물량이 정해졌다. 이 6년이죠. 2032년까지. LNF 보시면 3년 플러스 6년이에요. 다 비슷해. 이 대상이 북미의 ESS라는 것은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냥 제가 이제 시세 해서 이제 봤는데 금액적으로 한 2조 2,500억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요. 또 이 LNF는 이 시세를 역산을 해보니까는 이게 1조 6천억 원. 이걸 역산을 하니까는 한 13만 톤? 이 정도 추정이 되더라. 비슷하죠? 13만, 19만. 가격도. 자, 이러면 확실히 ESS 쪽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LNF, 또 포스코 홀딩스,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주요 종목들 아침 공개 방송에서 차트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지지 저항 기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차트를 캡처해 갖고 와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효율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장중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제가 공부방에 또 캡처를 해서 또 코멘트를 달아서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또 제가
컨퍼런스 콜 내용도 그렇고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확인하시고 이것이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맞는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할 것인지 이 부분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저는 그냥 어떤 뉴스를 그냥 전달해 드리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 뉴스를 또 제 개인적인 투자 원칙, 투자 관점, 분석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업로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투자의 판단을 도와드리는 거죠. 투자의 판단. 그런 부분을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5년 가까이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데일리온으로 런칭을 하면서도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전에 진행했었던 아카데미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업그레이드. 지금 AI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해서 정말 실전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다시 추리고 핵심만 모아가지고서 아카데미 지금 개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은 가칭이에요. 가칭 리치플로우 아카데미라고 제가 가칭을 붙여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보의 양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보의 양은 차고 넘칩니다. 그 정보의 정보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해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어떤 타이밍에서 선택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것인가, 그게 이제 실전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커리큘럼은 이제 크게 보시면 시장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시장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파악하고 또 성장 산업을 판단을 하는 거죠. 발굴보다는 판단이 맞을 것 같아요. 판단. 지금 이 산업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적합한 산업인지에 대한 판단, 능력, 그리고 기업 가치 분석을 하고요. AI 투자를 이 AI도 어떻게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시키느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질문, 프로젝트 이 부분을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르쳐 드릴 수 있고요. 그 기술적인 진입, 청산에 대한 기준, 상승 레이더 시스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기준이 없는 분들, 매수, 매도, 종목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없는 분들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성장하시는 분들, 더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이것만 내가 좀 고치면, 이것만 내가 좀 더 잘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뭔가 한 2%가 아쉬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적극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이제 뉴스, AI 활용이 막막하신 분들, 또 기업 선택, 독립 판단을 원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특히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가 정말 핵심 실전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오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 아침 제가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듯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훈련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선 왜 내가 또 비중을 조절하거나 매도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고 정말 확실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화요일 강의는요,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사칭 피해 보지 않으시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는데요. 이 모든 걸 저랑 이제 같이 하실 분들은요, 샵 3772 여승재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같이 이런 부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